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구범 TV의 신구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까만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읽으셨겠지만은 또 들으셨겠지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미 의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외교관들이 품격 있는 증언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하는 뜻에서 사실 지금 공무원들의 자세는 상당히 비판이 대상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검은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조종을 울릴 겸 경종을 할 겸 해서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소위 우크라이나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의 하나인 바이든과 그의 아들이 소위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외교 라인을 통해서 조사를 시키고 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미 하원에서 탄핵 결정을 하고 지금 탄핵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미 의회에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지난 13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국무부의 외교관들 이미 떠난 사람을 포함해서 10여 명이 지금 증언대에 설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좁게 얘기해서는 백악관에서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압력도 놓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들이 할 이야기를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소위 증언대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간,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처음에 증언대에 선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윌리엄 테일러라고 하는 주 우크라이나 미 대사 대행 한 사람하고 또 하나는 미 국무부 부차관보인 조지 켄트라 그럽니다. 근데 특히 이 대사 대행이 했던 증언 내용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언론에서는 이번 트럼프 청문회에서 최고의 스타는 외교관들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테일러 대사 대행이 얘기했던 것을 간추려 보면 우선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공격을 퍼부었어요. 소위 야당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거냐. 그 말에 윌리엄 대리 대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외교를 위해서 봉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레이건 이후 6 대통령 하에서 외교관을 했기 때문에 정파를 위해서 자기들이 증언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전화 내용 가운데 소위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테일러 대사 대행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않은 거야. 자기는 사실관계를 얘기할 뿐이고 그 가운데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원 여러분들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증언했던 내용을 간추려 본다 그러면 미국 외교관들, 넓게는 미국 공무원들의 특성이 상당히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선 외교관으로서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동안 외교가에서 쌓았던 자기들이 경험을 유감없이 발휘한, 말하자면 전문성을 확실하게 드러낸 그러한 답변이었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입니다. 특정 정파라든지 특정인에 대한 애국이 아니라 충성이 아니라 정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애국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접하면서 상당히 부러웠고 또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탄을 하는 그런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까만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옛날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미국이 왜 저렇게 부강하냐는 거예요. 하나는 헤리티지 재단 같은 그러한 민간 전문 연구기관이 확실하게 국익을 위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 전문기관이 확실한 정책 대안도 내놓고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미국의 공무원들은 진화한다는 거예요. 진화하는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미국 사회의 특성이 미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판검사 얘기를 해볼까요? 뭐 예외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시 합격을 해서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사법연수를 나오면 판검사라든지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해요. 물론 실무는 상당히 익히겠지만은 그 이상 진화하기 위한 공부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행정사무관 또는 재경사무관 아니면 기술직 사무관부터 시작하는 공무원들이 고시 합격한 게 전부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공무원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번 미국 외교관들이 소위 트럼프 탄핵을 위한 의회 청문회에서 여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1984년서부터 1989년까지 주 이태리 대사관, 한국 대사관이죠. 주 이태리 한국 대사관 농무관. 그 당시에 이제 농림부 국장을 하다가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소위 에그리컬처 어태셰라고 하는 농무관직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대사관의 풍경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어요. 외국하고 비교해서. 첫째, 본국에서 고관들이 온다든지 국회의원이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일본 대사관인 경우에는 부영사 한 사람이 공항에 영접을 나갑니다. 부영사라 그러면 외교관 가운데 제일 말단이죠. 부영사 한 사람이 그 귀빈들을 맞으러 이제 공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국회의원들이 온다고 가정을 하면 대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사가 안 나가면 소위 그 로마에 온 국회의원들이 당장 시비를 걸어요. 여기는 대사관은 없고 공사관이냐? 맞으면 대사는 마중을 안 나오고 영접을 안 나오고 공사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일본 외교관들은 외교관 가운데 최하위 계급 한 사람. 그냥 부영사가 공항 가서 영접할 뿐이에요.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우리는 대사관이면 대사가 나가줘야 돼요. 영사관이면 영사가 나가줘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 마인드거든요. 그 다음에 리셉션이라든지 뭐 더 쉽게 얘기하면 감사 얘기를 좀 할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후 재판을 받으면서 소위 안전기획부가 가지고 있는 소위 정보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보비가 외무를 포함을 해서 국방부, 검찰 할 것 없이 다 나눠 쓰고 있는데 물론 이 정보비를 대사관에서도 쓰죠. 어떻게 쓰느냐? 외국의 대사관들을 보면 정말 자기들이 주재하고 있는 나라의 외교부 직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돈을 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대사관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로마에서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 대부분을 정말 국가 이익을 위해서 주재하고 있는 정부의 외교관 관리들하고 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출장 나온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고관까지 이들을 대접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고의 낭비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20여 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죠. 그때 제가 들은 얘기는 이러한 정보비 사용이 문제가 돼서 저 워싱턴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이 그 감사를 받았던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또 하나는 감사를 오는 경우에 그 해외 공관도 감사를 나가잖아요. 미국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하고 차이는 뭔지 압니까? 아까 얘기한 식으로 가짜 이제 우리 공무원사에서는 가라라고 그러는데 일본 말이죠. 가짜 서류를 꾸며놓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해요. 근데 미국 대사관 예를 봤더니 보통 이제 외교관들의 관행이 어떤 행사가 있게 되면 초청을 하는데 일주일 전에 미리 노티스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리셉션이 있으니까 와주십시오 하고 초청장을 보낼 경우에도 일주일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관례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감사를 올 경우에는 미 국무성이 갑자기 2, 3일 내에 예를 들어서 농무관 보고 그때 농무관하고 가까이들 지냈으니까 리셉션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통보가 일주일이 아니라 2, 3일밖에 안 되잖아요. 문제는 이 사람이 숏 노티스, 갑작스러운 그 노티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대사관의 관계자들이 리셉션에 참가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활동의 그 여부에 대한 판단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질적이냐는 거예요. 활동을 많이 한 농무관 같으면 그만큼 관계가 좋으니까 그만큼 많은 외교관들이 아무리 숏노티스를 했다 하더라도 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할 일 없이 놀고 그럴 경우에는 누가 가겠어요? 그 숏노티스에. 그래서 이런 경험을 물론 로마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국한된 경험이지만은 이런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우리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소미아 얘기를 할까요? 지소미아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문 대통령이 그 지소미아 폐기를 강행할 예정인 모양인데 지금 언론 보도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이 국방장관까지 오고 그렇게 압력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저 그 말을 못 듣겠다. 지소미아는 그냥 폐기하겠다. 그 지소미아라는 것은 이제 이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이거든요. 우리로서는 상당히 중요할 뿐더러 미국이라든지 일본으로서도 한국, 미국, 일본과의 삼각동맹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하여튼 우리는 폐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외무부 공무원 가운데 아니면 국방부 공무원이나 군인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또 한미방위라든지 한미일 공동방위를 위해서라도 지소미아 폐기는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그냥 숨죽이고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그냥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 그 신문 과정에서의 미국 외교관들이 증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품격이 있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전문성을 여실히 발휘하고 그 다음에 특정 정파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뭉쳐있는 거예요. 외교관 될 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경험을 쌓으면서 이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얼마 전에 그 문화관광부의 한민호 국장이 파면됐다고 한 뉴스를 들었었는데 그 한민호 국장만 하더라도 자기 직무하고 관련해서 파면된 건 아니잖아요. 반일 감정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러한 글들을 SNS에 올렸다가 그게 솔직히 얘기하면 발각이 돼서 조사를 받고 파면된 거 아니에요? 자기 직무에 관해서 소신을 가지고 얘기한 케이스는 국방부건 외교부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공무원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인구 50명당 공무원이 한 사람이에요. OECD 국가 중에 인구 비율당 공무원 수가 가장 적은 게 뉴질랜드거든요. 그 나라를 빼면 인구 대비 공무원 수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미국의 외교관들이 소위 그 의회 탄핵신문 과정에서 답변한 증언 내용, 또 그들의 자세, 이것하고 관련해서 정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확실한 소임을 가지고 이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하는 안타까움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